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라고 합니다. 제일 태양이 높게 뜬 우리 고유 절기죠. 어쩌면 날이 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귀가 쫑긋할 만한 재밌는 주제로 잡았는데요. 오늘 주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투자하려면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정확한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대화 중에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투자 뭐 줄 날래미 섰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최근 거래되는 거 보면은 공시가 1억 이하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이 주택 투자의 문이 거의 닫혔는데 그나마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1억 이하 주택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제는 뭐 전체 거래량이 거의 막 30% 가까이가 이런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뭐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되고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뭐 기자들 우리 방송에서 비속어는 아니고 비어라고 할 수 있는 야마 잡는데 하여튼 낚시하는데 천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그제는 또 공공재개발 뭐 권리산정 기준을 늦춰준다니까 뭐 가방에다 돈 싸들고 와서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쓰지 않나.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 뭐 광풍 이런 거 누가 보면 진짜 궁금해서 한번 클릭할 수 있는 제목들이에요. 그죠? 네, 예. 근데 이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제가 실제 현장을 가보아서 본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취득세만 지금 중과 배제잖아요. 사실은 종부세나 기존 주택 관련 세금은 다 적용 수에 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수에 산정되고 특히 뭐 1주택인분이 공시가 1억 이하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또 2주택, 3주택에서는 양도세는 일부 뭐 혜택을 받을 그렇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주택 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전부 산입은 되는 거고. 그리고 종부세, 재산세는 당연히 내는 거고 종부세에서도 포함되는 거고. 하여튼 세제 면에서 취득할 때 좀 세금이 절약된다는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큰 물줄기가 투자라는 물줄기가 가는데 지금 다 인위적으로 이제 문을 막아 놓으니까 그 틈새가 빠진 게 공시가격이라 취득세 중과 배제 요 내용이 하나 뜨니까 이제 글로 물이 확 쏠리는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올해 6월 1일부터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뭐 1억 이하면 비조정 지역이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긴 하지만은 조정 지역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사실 지금 단기 거래 1년 이내 거래에 있어서는 이 뭐 양도세율이 77% 세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남는 게 없는. 그렇죠. 근데 지금 투자하는 패턴들 보면은 아주 뭐 초단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내고도. 예, 그렇게 내더라도 한 2, 3개월 만에 그냥 털고 나가는 걸로 해서 몇 천만 원 벌면은 그냥 몇 백만 원 갖고 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투자금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뭐 가능한 얘기겠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제 아파트 갭 투자인데 수도권 외곽의 일부 지역들 또 지방 아파트들 이제 지방 아파트로 가면은 이제 중소도시 경우에는 한 20평대도 1억 이하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또 이제 빌라들 중에서 뭐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장들 이런데 빌라들 또는 뭐 정비 사업과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곳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여기도 뭐 정비 사업 할 수 있다, 뭐 가로주택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와닿는 거죠. 아,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갖고 있으면은 뭐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 때라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특히 이제 공시 가격이 더 낮은 뭐 일반 빌라 오히려 이제 더 열악한 거일수록 뭐 예를 들면 더 아파트 같으면 더 저층일수록 비싸지고 있고 또 빌라도 오히려 반지하가 더 비싸지고 예, 예. 공시가격 1억이 하면은 그 역전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투기를 조장한다, 투기를 만든다, 법 제도가 자꾸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된 데인데 지금 사 놓는 게 명분이 있는 게 이번에 또 그 간담회에서 발표된 9일날 그 노영호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 후부터 그 조합설립 인가까지 시도시가 지사가 지정 그러니까 땡겨진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이후였다가 구역 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 그 사이에 이렇게 땡겨지니까 그때 들어가면 늦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법 제도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신축 빌라 같은 거 사 놔야죠. 사 나오면 혹시 압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조정 기능이 없으니까 뭐 여기는 이렇게 내놓고 저기는 저렇게 내놓고 하다 보니까 초기 사업일수록 유리한 측면이 부각이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말하자면은 뭐 세제가 개편되면서 공시가 1억 이하가 이제 취득세가 낮아지고 또 정비 사업에 대한 그 거래 규제가 또 맞아 떨어지고 또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외곽 지역이나 지방까지도 아파트가 다 오르고 있고 신축이 예, 예. 다 오르고 있고 하니까 이제 더 큰 기대를 만들어내니까 이쪽으로 몰려드는 건데 제가 보면은 이제 세금 때문에 또는 제도의 변화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안정적인 성공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세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 이거는 지금 뭐 추가 대책 나오면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런 주택이 가치가 있는 주택이냐. 그렇죠. 공시가 1억 이하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는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도 누군가 그 주택을 사줄 받아야 되는데 내 받을 주택을 수- 받아줄 예. 사람이 있느냐.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좀 안타까운 점은 보면은 이렇게 뭐 혼자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팀 이제 플레이. 뭐 누가 이렇게 컨설팅 업체나 해가지고 이게 좋다 하면은 우르르 달려가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가서 몇 개 단지를 찍어서 사다 보면은 매물이 사라지니까 가격은 뛸 수 있겠죠. 그렇죠, 초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막상 팔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우선 우르르 들어가면 나갈 때도 우르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는 빠져나가겠지만은 일부는 묶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쏟아 놓을 경우에는 전세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예, 한꺼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전세가 나오는 시기가 또 일정하게 네. 비슷해요. 그러면 전세를 못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니까 물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뭐 선악을 따질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저가 주택이 가격이 안 올라 있는 상태니까 또 공급이 다 끊어져 있고 뭐 분양가 상한제 내에서 공급을 못하게 틀어 막았으니까 예.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별다른 이득이 없을 수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묶인다면은 어쩌면은 막 10년, 20년 묶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종부세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이득이 없는데 제도 세제 변화 때문에 이런 틈새가 생긴 거, 그것도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뭐 전혀 손을 타지 않고 했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죠.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거의 어느 정도는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만약 제시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결국 그 주택이 내가 산 주택을 누군가한테 되팔려면은 원가 베이스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결국 다세대가 많이 지어지면 그 다세대의 분양가를 봐야 됩니다. 다세대 네. 분양가는 결국 기준이 전세가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득하는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이 있지만 이 가격이 오르기 위한 조건은 주변에 이게 가격이 올랐을 때 땅을 사서 짓는 건축업자들이 새롭게 내놓는 원가보다 내가 사는 가격이 비싸야 되는 게 싸야 되는 거죠. 더 싸야지만이 가격이 오를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취득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괜찮은데 지금 점점 이렇게 붙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야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해서 뭐 자녀들한테 사줬는데 뭐 10년, 뭐 15년 기다려도 될 만한 거라면은 접근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가 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줘도 전세가 더 뒷받침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는 작년에 우리가 이거 하면서 한번 공시가 1억 이하를 다뤘던 것 같아요. 요 주제로만은 다루지 않았고요. 내용 중에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주의해야 될 시기까지 진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뭐 이거는 그 또 다른 방법의 표출인 것 같은데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주류 비주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경제 흐름상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취득세 때문에 중과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안 하니까 주식이란다. 주택을 매집한다? 그거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공산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 대가라는 게 이제 뭐 세제상의 대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정작 소중한 1가구 1주택이라든지 더 많이 그 비과세 또는 그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걸 놓친다든지 이런 기회비용을 훨씬 더 많이 잃는 우를 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이걸 그냥 방치한다면 또 시장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런 거에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제 이 공급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공급량? 말하자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런 이제 1억 이하가 외곽이나 지방에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뭐 그 주변에 다세대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이거 틀어막습니다. 또 못하게. 그러니까 괜히 어중간하게 지금쯤 들어가신 분들은 팔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발목 잡혀서 뭐 10년씩 끌고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지금 이 취득세 배제 이 문제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던데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내에는 공시가 1억은 또 제외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발표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정되기 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9월에 만약에 도정법을 개정해갖고 권리산정 기준을 땡기는 걸 대비한다면 지금부터 사시는 게 맞죠. 구역 지정되고 나서 사고 파는 거는 현금 청산이라고 또 벌써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확률을 보고 확률 게임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질 거고요. 뭐 빌라라 통칭되는 다세대 연립 같은 게 새로 신규로 많이 진입하는 데는 당연히 노후도나 사업성이 안 나올 테고. 아니 이제 점점 이 투자에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문이 닫히고 있는 거고, 그냥 아파트는 개발이 되거나 안 되건 간에 전세가 뛰고 하면은 또 뭐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받쳐주니까 그렇죠. 가능한데, 지금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여기 이제 앞으로 개발될 거야 해서 거래되는 빌라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돼서 아파트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지금 초기 단계라면은 지금 아직 뭐 기본 계획이 없거나 20년 이상, 25년은 잡아야죠.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면은 이번 집값 상승장이 이제 5년 정도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중에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요. 초기 사업 예, 단계라면은. 그러면은 집값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런 데는 다시 원위치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자녀들한테 해줘가지고 장기간 끌고 가면 되지 않느냐. 자녀들 싫어해요. 주택수 하나 그러면 이제 잡혀서. 자녀들 성격 버려요. 그래. 자녀들은 이 부동산은 원래 막 이렇게 10년, 20년 걸리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되면은 본인들 뭐 생애 최초 주택 못 받잖아요. 주택 그렇죠. 증여 받아놨으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그 이름과 그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할 만큼 보란 듯이 각 정부, 청와대, 여당,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주무부처, 관련 부처 장관들 너나 할 것 없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같은, 그러니까 재개발,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인데 앞에 공공이 붙느냐 민간이 붙느냐 너무너무 많고, 그때 권리산정 기준이 좀 다 다르고, 현금 청산을 하느냐 분양대상 조합원이 되냐, 내용 정확히 숙지하고 들어가십시오. 제발 나중에 정부 때문에 내가 잘못된 투자했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 재산 내가 지켜야죠. 기본적으로 알고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곽창석 대표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투자하려면 이런 주제로 얘기해 주셨고요. 원론적인 답변이라 생각하시지만 금과 옥조 같은 답을 클로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적 접근은 오케이, 단기적 접근은 지양,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투자든지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초단타로 빠질 거면 아예 그런 목적성을 가지시든지. 그런데 빌라로 통칭되는 다세대 지금 진입하는 거는 초단타 매매 이런 거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장기적 여러 가지 장기적 관점에서는 순기능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지라고 말씀드렸죠. 날 많이 더우니까 선크림 꼭 바르고 다니시고 피부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아주 재밌는 주제를 잡아갖고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